오늘은 어와 the의 차이점을 명쾌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와 the. 나는 영어를 한 5년을 공부했다. 10년을 공부했는데도 어와 the의 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20년, 30년 해도 평생 해도 심지어 영문학과 영어학과 교수들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되는 문제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덮어두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어에는 이 명사 앞에 noun, 명사 앞에 항상 관사를 붙여줘야 돼요. 관사. 관사는 articl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를 이제 저희 문법 용어 쓰는 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한번 쓸게요. 이걸 부정관사라고 그러고 이걸 정관사라고 그래요. 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관사를 definite article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in을 붙여요. indefinite article. 그러면은 부정관사예요. 이런 말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우선 신경 쓸 건 영어의 특징상 명사 앞에 항상 관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명사 하나만 쓰면 되지 뭘 앞에 뭘 써. 그죠? 그런데 이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이라고 말할 때는 서양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여러분은 영어를 공부하시니까 이제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다양한 영어 쓰는 국가들 또한 영어를 쓰지 않더라도 영어와 비슷한 어휘와 어순을 가지고 있는 유럽어들,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등등등등. 이 사람들 언어에는 항상 명사 앞에 관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동양 사람이 서양어를 공부하는 게 참 힘들고 서양 사람이 동양어를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어 구조 자체가 너무 틀려서 어순도 틀리고 이러한 거 아예 그 나라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 있을 경우에 그걸 익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 학생 중에 일본어를 3개월 공부하고 통역을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웃기죠? 저는 일본어를 안 배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 외우기는 쉽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를 10년, 20년을 해도 안 된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학생분이. 그래서 이 관사라는 개념은 서양에서는 자기 나라 언어에 이미 관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얘들아 관사는 만약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프랑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길게 설명해 줄 게 없어요. 프랑스의 관사가 종류가 있거든요. 르, 라, 레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그리고 또 에, 윈, 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의 관사예요. 요게 정관사, 이게 부정관사거든요. 그럼 수업 시간에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얘들아, 에, 윈은 어다. 르, 라, 요거는 르, 라, 레는 너로 쓴다. 이렇게만 알려주면은 수업 시간에 그냥 5분 이내로 관사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이들은 평생 영어를 쓸 때 전혀 문제없이 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영어를 배울 때 이 관사에 대해서 개념을 익히고 사용하는데 이게 평생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관사라는 것이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느냐? 생각 없이 씁니다. 생각 없이 써요. 여러분도 한국말 하실 때 생각하면서 씁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무슨 베트남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국어의 구조를 공부하셔야죠. 왜냐하면 난 한국어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 않잖아요.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 방식에 따라 배워야 돼요. 문법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문법이라는 것은 그 체계적인 언어의 구조이지요.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나도 구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는데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우는데 한국어의 구조를 공부하지 않고 한편 자기네 말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나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정말 성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프리토킹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시부렁대다가 잡담이나 하다가 학생들이랑 놀다가 월급 받아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것 이외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알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 하니까 무슨 선생이 되겠어요. 프리토킹만 하다 끝나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나 아니면 교포 같은 경우에는 어나 더를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자기네 말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이래야 되겠어요.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틀. 큰 틀은 알고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소소한 게 있어요. 이 소소한 것은 비교적 대부분은 불규칙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덜을 붙이고 어떤 경우에는 덜을 붙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암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암기를 해도 내가 자꾸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연연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미 통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스트레스 받다 보면은 영어 하는 게 싫어지니까 기본 틀만 알고 기본적인 것만 지키자. 이렇게 좀 expectation을 기대감을 어느 정도 낮추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는 뭐고 the는 뭔지 차이점을 아주 쉽게 명쾌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어는 뭐냐면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은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찝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찝어요. 즉, 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 중에 불특정 하나입니다. 불특정 하나. 그렇다면 the는 뭐냐?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수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예요. 이게 바로 어와 the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여러분이 신문 기사를 하나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A journalist said.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어가 붙었죠. 어가 붙었으면 우선 어의 기본 뜻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 한 명의 저널리스트가 얘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journalist라고 했을 때 말을 하고 있는 나나 듣고 있는 청자나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도 청자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the를 썼다 그러면 the journalist The journalist said 이런 말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the도 마찬가지로 어와 같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이거는 불특정 하나예요. 정해지지 않은 하나. 근데 이거는 뭐야?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모임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저널리스트는 오직 한 명만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말하고 있는 나나 혹은 듣고 있는 청자나 이 저널리스트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예요. The journalist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를 지정하는지 나나 청자나 양방이 동시에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하실 때에 나나 아니면 청자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나도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할 때는 th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하나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이런 전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 더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양어에서는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부엌에 테이블에 사과 있으니까 먹어. 사과 있으니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과가 하나일 가능성도 있고 2개 이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까? 그냥 사과가 있다 그거예요. 뭐 2개든 3개든 하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한편 만약에 사과가 2개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얘야 부엌에 테이블에 사과들 있으니까 먹어.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시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단수냐 복수냐. 그냥 뭉뚱그려서 사과라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집어 먹으면 된다. 이런 거지 단수 복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양어를 배울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명사를 떠올릴 때마다 문장마다 명사가 들어가지 않는 문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장마다 명사가 들어가는데 그 명사에서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를 붙여야 되는지 너를 붙여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배워야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어나 너를 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실수를 해서 말을 하면 어떠냐? 어떠냐면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충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나는 고급으로 좀 전문가답게 영어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거는 지켜주면서 해야죠. 왜냐면 내가 뭐 영어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내가 뭐 통번역사 전문가로 나가겠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면 완전 초급으로 보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초급으로 보이고 상당히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어와 더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큰 틀만 이야기해 줬어요. 나머지 용법, 더 용법에 대해서는 불규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것은 다른 서적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익혀나가면 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냐면 영문학과 교수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서 아무리 많이 살고 오고 그랬어도 내가 정말 1.5세, 2세 교포가 아닌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극복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기본적인 것만 지켜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